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내려왔었죠. 휴전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타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변동성은 한 3, 4% 내려야지 하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뭐 1, 2% 오르 내리는 거는 수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에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했으나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9.7로 2월 대비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하락을 했다. 그래서 증시가 또 하락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이유가 변질됐어. S&P 500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12% 정도 하락해서 거품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더 내려가지는 않죠. 그냥 여기서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오르내리면서 행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EU 및 다른 동맹국들과 러시아와 영구적으로 정상 무역을 끊고 유가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러시아를 채국 대우를 중단할 듯, 채국 대우라는 것은 다른 우대받는 나라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게 채국 대우예요. 그럼 채국 대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러시아 너들 나라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역을 제한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저항이 완강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완강한데 서방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물자 조금 주는 거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50몇 개국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지. 참전해서 도와주는 거. 월남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전하고 미군이 참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가 조만간에 함락될 것으로 외신은 보고 있어요. 자, 바이든은 잘 됐어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어쩌고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잘 됐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 때문이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가 급등해서 그것 때문이야. 실제로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옛날에 0.7달러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5달러씩 간답니다. 5배 이상 오른 거죠. 자, 마스크 다 벗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마스크 벗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간으로 수입을 해서 썼어. 지름 2m짜리 가스관에다가 그걸로 수입해서 썼는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왜? 러시아가 심심하면 무기화 시키니까.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에서 독립하겠다, EU 뭐 이렇게 나선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세상이 열리냐면 신냉전 체제로 갈 수도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편먹고 전 서방 세계하고 단절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중국에서는 각종 물자를, 생활용품을 러시아에 수출해서 맞교환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중국이 그거를 썩 내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중국 인민들이 다시 헐벗고 굶주려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신냉전 체제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푸틴을 말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시진핑 한 명뿐이다. 남의 말 안 듣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둘이 한 편 먹고 있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공동 대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세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때 두 나라가 같은 저걸 내잖아요. 다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쨌든 시진핑이 말릴 수 있을지 서방 세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커창이 아까 우리가 그럴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키이우가 함락 직전이야. 그래서 푸틴이 굳이 지금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최악의 인플레이션, 식재료값이 300%나 뛰었다. 일단 화폐 가치가, 루블화 가치가 그냥 똥이 된 거죠. 거래가 안 되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한동안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미국 인플레이션도 7.9%로 사상 최고로 40년 만에 최고치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를 했다.
자, 어쨌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수출을 금지시키고 나니까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원유를 대안으로 제시한 게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야. 베네수엘라를 지금까지 제한하고 원유 수입을 수출도 못하게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아주 좋다. 미국 인플레이션 폭등, 바이든은 푸틴 탓이고 월가는 바이든 탓이다. 바이든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코로나19하고 그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펼친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요? 어찌됐든 그 원래는 3월 달에 0.5%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25% 올리는 걸로 일단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0.5% 올리는 거와 0.25% 올리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 하지만은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금융 비용이 굉장히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0.25%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기준금리를 요걸 이해를 잠깐 하고 넘어가실까요? 개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걸 배워야지 제대로 되는 거죠. 요걸 모르면 아무리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죠. 예? 기준금리를 도대체 맨날 기준금리 하는데 기준금리가 뭔데? 자, 금리는 먼저 기준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 한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여기서 그 기준금리는 뭐예요? 정부에서 정하는 거야. 기준금리. 정부에서 정하는 거야. 여기에 기간 프리미엄, 예를 들면 1년짜리 대출이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겠죠. 모기지는 30년짜리 대출도 많잖아요. 30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또는 미국 세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야? 10년 동안의 불확실성을 금리로 가산해서 받는 거야. 기준금리에다가.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으니까 현재 0에서 0.00에서 0.25%입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지금 2.0%야. 미국 10년 T노트 수익률 그래서 1.99%. 네.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는 1.99%, 2.0%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10년짜리 채권이야. 미국 재무성은 망할 위험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다. 이거는 1년에 2% 이자를 준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니까 신용 프리미엄은 안 붙었겠죠. 기준금리는 빵원이었겠지. 근데 기준금리를 만약에 0.5% 올린다면 얘가 갑자기 여기다 0.5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49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2.49가 된다고. 지금 10년 금리가 빵 프로니까 얘가 1.99에서 끝난 거야. 근데 0.25%라면 0.25를 더 가니까 만약에 0.25%를 올린다면 이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2.25%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신용, 망할 위험 있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용위험이 제로겠지. 근데 이게 애플 기업이라면 어떻게 돼요? 10년 뒤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 더 미국보다는. 그게 신용 프리미엄이야. 개인마다 다 다른 거야. 손잡고 은행을 가면 기준금리는 동일하죠. 기간 프리미엄도 동일한데 개인별로 신용 프리미엄이 다 달라서 은행에 가면 금리가 다 다른 거야.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0.25%가 얘가 이런 영향을 동시에 끼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0.25%의 차이가 금융 비용의 차이가 크다고요. 자, 무디스 러시아 신용등급 디폴트 직전에 C등급이면 국가가 망하는 거야. 디폴트야. 부도나는 거야. 자, 우크라이나 친구 신냉전 시대 개막, 유럽, 아시아 군비 가소.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1억짜리 제블린이라고 그 대전차 휴대용 로켓포를 쏘는 무기가 있어, 그죠? 제블린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게 1억 원쯤 한답니다. 탱크는 50억쯤 해요. 근데 얘를 쏘면 그 탱크가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탱크가 막 꼼짝을 못 하는데 심지어 그 제블린이 막 미국에서 막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제블린으로 러시아 탱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거야. 뉴스가 막 나왔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제블린을 막 사겠지.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전 세계에서는 제블린을 엄청나게 많이 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헬기나 비행기 떨어뜨리는 스팅어 미사일.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뭐, 오히려 전 세계 군비를 증강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달러의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하게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전쟁입니다.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득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지금은 이제 오데사가 거의 저거 하기 직전이고요. 여기도 다 그냥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키우 12km 지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애초에 전쟁을 일으킨 요구사항은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라. 우리가 불법 인정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돈바스 지역의 그 독립국가 자치공화국 선언한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도 러시아군은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핑계였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고 친러 정부를, 예전에 저런 말 썼잖아요. 계례 정부, 그 러시아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는 게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하락만 했죠. 힘드셨을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코스닥도 내렸다 올랐다 거기다 갑자기 훅 내렸죠.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말 같은 진짜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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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럽니다. 거짓말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시향적으로 증시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면 어때요?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을 팔라 그래. 팔아. 그러고 시장 대비 반등 신호가 나오면, 주식 비중을 왕창 늘려. 그리고 또 시장 대비 약한 악재가 터져서 막 글로벌 증시가 내려가면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은 무조건 팔아 그래. 왜? 팔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니까. 시스템이 그래.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주식시장이 막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야. 주식시장은 하락장도 있고 행보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거든. 하락장이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적게 보느냐, 반등장이 어떻게 해야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많이 가져가서 이거를 연습해야 돼. 이걸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상승장만 쭉 있으면 주식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고 쉽죠. 아무나 대충 남의 말만 듣고 사도 수익이 나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 주식시장은 그러지 않아요.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행보장도 있어. 하락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되면 하락장이 계속돼도 계산은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